오늘은 고우의 흔적이 가득한 곳 중에서 고우가 태어난 생가가 있는 곳을 가봅니다. 저희 집에서 한 50분 정도 차로 운전을 하면 작은 시골 도시 준데르트, 그곳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고우가 태어났습니다. 준데르트의 모든 골목, 정원의 모든 식물을 그릴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고우가 태호에게 보낸 영혼의 편지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길을 지나서 지금 고우가 태어난 준데르트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준데르트, 벨기에와 근접한 작은 도시인데요. 준데르트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인적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작가라는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에 좀 걷다 보면은 저쪽 끝에 고우의 생가가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그 고우의 생가가 레스토랑하고 한쪽에 박물관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작은 박물관 사인판이 참 예쁘네요. 건물 한 곳엔 또 다른 고우들을 키워내기 위한 화가들의 연습실도 보이고요. 이곳을 시작으로 후에 미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화가의 발길을 따라서 니넨으로, 파리로, 오베르시루와즈로, 아를로 흔적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한 화가의 발자취를 가다 보니까 다른 화가들의 일생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생가에서 200m 남짓 떨어진 곳에 고우의 아버지가 목사로 심호하던 개혁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로 가는 길목에 생전에 서로 좋아했던 고호와 동생 태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책에서도 나란히, 오베르시루와즈에서도, 무덤에서도 나란히 이미 고우와 태호는 서로 떼어내기 어려울 정도의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면서 목사가 되길 꿈꿔오던 고우의 발자취가 묻어있는 이곳,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다니. 학교 쪽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읽었던 책의 내용을 실제로 만나는 건 참 감격이란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 와서 살게 되니까 고우의 자취를 그동안 쭉 한 바퀴 어느 정도 돌아본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도착한 고우의 생가를 같이 봤습니다. 고우의 생가에 오기 전에 고우를 좀 더 잘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책을 한번 대한 적이 있는데요. 고우의 영혼의 영혼의 책, 그 책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스스로 한쪽 귀를 자른 화가, 노랑과 파랑으로 강한 색채와 강렬한 붓자국으로 남긴 선의 여운으로 간직된 화가, 이것이 내가 아는 고우의 전부였습니다. 언젠가 비행기 안에서 나를 그의 영혼의 세계에 붙잡아둔 책, 영혼의 편지를 통해 그의 그림이 탄생되기까지의 고뇌와 예술가의 혼을 만났습니다. 동생 태호에게 쓴 고우의 편지 안에 절절하게 토해낸 그의 내면 세계는 그 시대의 예술가를 대변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메시지로 가득하였으며,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과 작업 배경 설명은 거작의 해설을 작가로부터 직접 듣는 행운을 가져다 주었지요. 죽기 전까지는 그의 예술세계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가난을 동반한 창작 활동을 한다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고요. 남다른 열정을 갖고 한 곳에 몰입하기 위해 포기한 일반적인 삶에서 제외됨을 겪는 고통의 크기도 전달받았습니다. 보내지 못하고 간직한 채 죽음을 맞이한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비행기 창으로 내다보이는 바깥 풍경에서 항상 나보다 위에 있던 구름을 내려다보며 어딘지 높이 있다는 것, 예술의 경지에 높이 있다는 것은 진정 고뇌하며 얻어낸 초월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벤 고호, 그는 진정한 화가였으며 또 사색가였으며 내면을 파헤치고 아파하고 치료할 줄 아는 철학가였고 또한 훌륭한 문학가였음을 알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미술책에서만 보다가 책으로 만난 고호, 이제 그가 태어난 나라에 몸담고 살면서 그의 삶과 작품의 행로를 따라가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행은 발길 가는 곳으로 가는 자유함이 있어도 좋겠지만 하나의 숙제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